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계속 마이크를 준비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마이크가 노하네요. 하지만 깔끔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오늘은 고3 모의고사 4월 한국사 영역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기본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조금 대강대강 공부했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죠. 하지만 쓰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1번은 뭐 항상 나오는 문제 있죠. 항상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뭐 주먹도끼인 거 다들 아시죠? 아시니까 바로 그냥 구석기인 거를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구석기라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 5번이어야 되겠고 아직 어, 정작 생활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1번은 청동기, 2번은 이제 신석기, 3번 뭐 됐고 용고, 네, 부여죠? 잊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초기 국가 문제가 주인공이 된 적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선다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2번 바로 가죠.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훈요 10조를 남기고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 네, 고려의 왕건이죠. 태조가 되겠습니다. 태조가 네, 이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태조의 정책을 은근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죠. 조금만. 통일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전 시대에 혼란스러웠던 민심, 경제 이런 걸 살려야 되죠. 그리고 고려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옛 고려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고구려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러한 세 개 부분의 정책 분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여기서 답은 3번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 바로 북진 정책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늘어나긴 늘어나요.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과거제는 고려 광종, 수원하송은 조선의 정조이죠. 위화도 해군도 역시 개국자가 한 거긴 해요. 이성계가 한 건 맞는데 고려 쪽에서는 따르죠. 이거는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 네, 그 공민왕 고려죠. 그다음 3번 바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쉽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조영이고 연호를 사용했고 정의공주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문제잖아요. 발해에 유명한 정효공주, 정혜공주의 무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돌, 사자, 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발해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덧붙여가지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까지 이런 것도 모주린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될 수 있지요. 아무튼 발해의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른 건 할 필요 없죠. 1번 저번 모의고사를 제가 해설한 것을 들었으면 이거 알 수 있는데요. 대가야가 경북 고령이 있는데 여기에 그 진흥왕이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이걸 계기로 가야가 멸망하죠. 네,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성종, 조선의 성종인데 편찬을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경국 대전을 만든 사람은, 시작한 사람은 세조입니다. 하베키는 신라액이고요. 한해친냐고 유명한 건 고조선이죠. 의외로 고조선도 주인공이 별로 안 되고 있죠. 아무튼 4번 가겠습니다. 가왕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이것도 오도 양계 고려 문제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력할구 조선 숙종 시기 때 조선 말고 제가 말하는 고려 숙종 고려도 숙종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그 화폐로서 이용됐던 거거든요. 아무튼 고려의 경제를 묻는 거니까 답은 전시과시요. 고려 관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제도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건 워낙 너무 쉬운 거라 넘어가겠는데 참고로 3번 같은 경우는 조선 세종의 얘기죠.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5번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연도로 치면 이 두 시기가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수나라 군대 일진문덕이니까 600년 초반일 거고 500년 후반 정도 될 거고 고모자미하면 600년 후반이니까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가나가 제가 알기로. 근데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즉 건모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당나라니까
사실은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뭐 4번, 뭐 4번이라든지 3번, 2번은 확실히 아닐 수 있죠. 근데 위만을 몰랐다면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만은 고조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마도스 만든 사람이죠. 완전 전위식이니까. 고구려가 멸망해가지고 이 고구려 멸망에 대한 복위 개념으로, 뭔가 복귀 개념으로 고구려를 부흥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건모잠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1번 이거를 찍을 수 있고요. 이것도 고구려 말기 때 수나라랑 대항했던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1번이 돼야 되겠죠, 살이. 그렇게 축약이 됩니다. 패스. 그 다음, 바로 6번 가겠습니다. 서민문화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한글 소설. 아마 아까 2번 할 때 잠깐 헷갈하셨을 건데, 놀라셨을 건데요. 네, 방금 제가 한글 소설이라는 부분을 옆에 2번으로 잘못 봤어요. 한글 소설이 답이죠. 3번. 1번 같은 경우는 고려의 문화고, 2번은 신라, 그리고 4번은 백제, 5번은 고려죠. 1년이라는 분이 만들었죠. 그 다음 7번. 이거는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의 부분이니까 답은 뭐 4번이고 바로 나오는데 일단 2번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알지만은 언제 그랬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병인 양육 시기입니다. 1866년 그 시기 때쯤에서 프랑스에 의해서 약살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백제 때고요. 다른 건 쉬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8번. 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독립협회 그리고 그 전령도 도차 여부 뭐 한국중앙통상회의 옛날에 보부상 연합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때 이 상권을 주도했던 이런 그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근대 시대가 되면은 개항기 때가 되면은 이런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부안의 개간 항구지 개간간 요구 반대 운동 이거는 한일 의정서식이죠. 그때에 워낙 그 일본이 계속해서 이 러일 전쟁을 하려고 우리나라의 뭐 역둔토 이런 데를 그러니까 역 주변에 이 땅을 막 뺏고 그리고 항구지 개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 운동, 그 국토를 우리 걸로 온전히 지키자라는 운동이었죠. 어떻게 보면 구국, 뭐 반제국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요? 다 국권에 관한,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셋 다 공통점은 개항기 이후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패스할게요. 9번. 이거는 이제 가왕조의 문화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천지누리 하면 당연히 고려인 거 아실 거고요. 고려의 대표적인 승려.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 중심의 선종이라고들 많이 아실 거고요. 진우는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 통합. 아무튼 둘 다 중요한 거는 통합을 하려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나오는 거죠. 사실 선태종도 얘기하자면 진짜 길어지는데 그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답은 아무튼 간에 도료의 문제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종교는 개항기 돼야 되고요. 개항기 이후 때 돼야 되고 뭐 일제강점기까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개항기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는 19세기 흥선대원이 집권하기 좀 직전이에요. 거의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신보 이건 뭐 1907년 1904년 뭐 그쯤 될 거니까요. 네, 10번 가겠습니다. 맞죠? 10분 맞죠? 네, 맞네요. 그 명성황후가 일단 피신하고 별기군이 반발해서 나오는 거 이모군란이고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SOS를 던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걸로 인해 가지고 흥선대원군도 압송이 되고요. 청나라로. 그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커질 수밖에 없죠. 외교도 그렇죠. 국익은 항상 따르게 되고 그리고 공짜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번 같은 장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양화진까지 서울 서부까지 그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 때 좀 면밀히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청나라 상인 같은 경우는 국경에서만 개시구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론 사신들이야 뭐 서울 왔겠지만 상인들 일반 상인들은
계시굿이라고 해서 중강진 뭐 이런 데 있죠. 신의주 뭐 저기 백두산 근처 그 두만강 이런 데서만 무역이 사실 가능했던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그 미국 선교사도 죽고 그 미국인도 죽는 여러 가지 외국인도 죽는 사건 발생하니까 우리의 대항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그 필수적인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심리양요가 발생하죠. 그 다음 11번입니다. 바로 자 이게 또 전형적인 계속 나온다. 여러분들 답은 후민저금인데 계속 제가 얘기하죠. 답은 후민저금인데 문제 지문이 조금 어려운 거 어렵지도 않지만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뭐 바로 그 3번이었나? 후민저금 맞죠. 그런데 지편전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수국이 이런 걸로 문제를 주로 이렇게 내는 트렌드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측면적인 부분을 내가지고 세종대왕에 그래서 답을 후민적은 추국이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강폐지하는 거는 무신채권기의 기구였잖아요. 네, 공민왕입니다. 삼정 이정청 이거는 삼정의 문란을 시작하기 위해서 19세기 때 이 조선 정부가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네, 교육 국조서 같은 경우는 고종이 발표하죠. 가보기업대요. 그런 걸 보시고요. 12번. 당시에 김치도요. 사치식품이었답니다. 왜냐면요. 배추에 고춧가루까지 들어가니까 지금은 당연히 뭐 대량 생산되니까 어느 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일반적이지만 옛날에는 고춧가루가 그래도 많이 귀했던 부분이고 배추를 그냥 따먹기만 해야 배추를 먹기만 해야 좀 일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상업적인 작물이 재배가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때 대동법의 신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들이 등장하죠. 아무튼 5번 대동법에 의한 파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남면복양은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기르는 어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우경은 밭으로, 그러니까 그 소로 밭을 일구는 건데 제정왕 때, 신라 때 생겼습니다. 금융실명제 오랜만에 나오죠. 김영삼 정부 때 1990년, 90년대 초중반에 실시되었습니다. 근원정부는 우리나라 공식 최초의 화폐라고 불리는 거죠.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13번. 사실 저는 이 조약을 늑약이라고 봅니다. 답은 일산늑약이죠. 뭐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일산늑약인 거 뭐 당연히 아실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오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통감부 설치. 통감의 일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건 다른 건 너무 말이 안 돼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참고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두 개 있죠.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만든 이 천리장성이라 연개소문 때 그리고 고려의 국경 한때 국경이었던 천리장성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거란을 막기 위해서였죠. 다음 14번 징병제 출시했는 시기 1930년 이후죠. 그러면은 5번 바로 나오십니다. 뭐 다른 거 하나 보자면요. 이건 조선 후기 때 경제 발전에 의한 부분 그런 것일 거고 교정도감 같은 경우는 무신시기 때 집권기구죠. 이 군국경무처는 1차 과보개혁 때 만들어진 그 개혁을 주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15번 3.1운동 됐죠. 바로 5번 이거는 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죠. 조금 홍공식 4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역시 과보개혁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거랑 헷갈리는 게 14개도 정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갑신정변 때 급진기업파들이 만들어 놓은 개화 방향이지만 3.1천하로 끝나는 것이고요. 또 헌의욕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거는 독립협회에서 그 서질필 씨가 만든 거죠. 그거 주도로 고종 황제에게 제출했던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인펀 군주제를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가는 부분. 중요한 건 황제 권한을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목적이 강한
어떻게 보면 허니국조랑 이 14계절 정강 이게 조금 성격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그 군주의 절대적인 권리에 대한 걸 조금 낮추는 의미가 좀 있죠, 사실. 16번. 자, 알집은 좀 끄고요. 끌게요. 자, 그 다음 16번. 자, 네,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 갑니다. 개혁 건량.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리하게 봐야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요. 일단, 지문부터 보면 지게, 물론 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대충 공부하시는 분들 모를 수 있잖아요. 특히 구미비원도 이거, 초계 문신제 이거 좀 한국사를 진짜 아주 큰 맥락, 너무 큰 맥락으로 하신 분들은 이 세 개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뭐 당연히 의미사변은 직후 의미개혁이니까 반발령, 간판이니까 맞출 수 있지만 다른 지문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면은 진짜 완전히 모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지게는 대한제국시대 때 그 근대 토지 소유 제도인데요. 당연히 그 개인의 토지 권리를 보여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토지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목적이. 초계문 신제는 쉽게 말하면 정족황제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정족 국왕이 신하를 오히려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교육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외교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서였습니다. 파리위원부가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건물 가봤는데 별로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17번.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 네, 신간회가 되겠죠. 좌우 합작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름 그런 분위기. 이때 중국도 역시 국공 합작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 단체는 뭐랬습니까? 그렇지 바로 항일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죠. 이게 정말 고정 멘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원했다라고만 나오네요. 이거 신채호 씨가 한 거고 이거 신민회죠? 헷갈리라고 문제 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신민회는 다른 거죠. 일제감정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독립협회 이거는 그 방정환 씨가 만들었으니까 천도교에서 만들었죠. 천도교가 관련돼 있죠. 이거는 무슨 전쟁일까요? 6.25 전쟁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광복한 다음에 당연히 뭐 우리나라 국가가 있는 이후에야 뭐 6.25 전쟁이 발생했던 거 같죠? 전쟁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다 하겠죠. 4.19 혁명이 뭔지만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4.19 혁명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19번. 이건 1987 영화도 유명하죠? 네, 그런 문제였는데 그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 광주민주화운동이랑 1987 때 6월 민주항쟁은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이고요. 이거는 1987년입니다. 7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뭐 그런 건 몰라도 일단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5번이 답이긴 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4.13 호원 조치가 일단 사그라들고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노태우 대통령이 최초로 직선제로 당선이 되죠.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은 동학농민운동 관련돼 있고요. 네, 다른 건 뭐, 74 이거 숫자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74는 박정희 시기 때 1970년 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두 개 헷갈리지 마시라고 할게요, 일단. 첫째는 의열단, 둘째는 한인애국당. 이거 일제시대 때 군대 개념은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의거 활동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죠. 둘 다 폭력을 씁니다. 그렇죠? 의열단은 뭐, 김원봉, 뭐 이런, 나석주, 뭐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의열단은 사실 무정부주의로 가는 그런 계열이고 이 윤봉길 의사가 계시는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계시는 이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김구가 만들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행동은 비슷하지만 아무튼 그 4번이 답이죠. 다른 것들은 답이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10강소
이거는 또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실정주의 연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백정들의 운동이고요. 이거는 한글 보급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풀이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 아디오스.